IT 이슈 투데이 2019년 10월 29일에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한입니다. 잠깐 광고 말씀. 11월부터 IT 이슈 투데이가 일간이 아니라 주간으로 방송됩니다. 매주 월요일 IT 이슈 위클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네. 이번 주 목요일까지 제가 방송을 일간으로 하고 그 뒤로는 11월 4일부터는 주간으로 방송됩니다. 잊지 말고 여전히 많이 많이 애청해 주세요. 자, 오늘은 이 이슈를 안 다룰 수가 없죠. 네, 오늘은 정말 이 이슈로 하루 거의 도배가 되는 그런 날이라 제가 진짜 안 다룰 수가 없는데 사실은 모빌리티 관련해서는 방송을 몇 차례 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로는 좀 최대한 자제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 이슈는 안 다룰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28일,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타다를 기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늘 정말 여러 가지 기사들이 많이 떴습니다. 자,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뭐 향후의 예측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아직 판결이 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28일 검찰은 타다를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대표와 또 그 밑에 계시는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두 분의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죠. 스타트업 업계는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서는 성명을 발표해서 정부가 스타트업을 사지로 몰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예외 조항이 아니면 도무지 사업을 할 수 없었던 그런 그 현실을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강력하게 아주 그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자, 검찰이 기소를 했다는 의미,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단 한번 그걸 살펴보죠. 자, 첫 번째, 일단은, 그러나 이게 아직 판결은 아닙니다. 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판이 이루어진 건 아니죠. 그러니까 검찰이 일단 이 사건을 두고, 택시업계가 고발한 사건을 두고, 이거는 법에 그 위촉되는 위법의 소지가 있네라고 일단은 검찰 측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판결이 난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희망은 있어요. 그래서 뭐 일부 기사에서는 뭐 어떤 뭐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재판이 이루어질 때 뭔가 제대로 이런 여러 가지 정상이 참작될 것이다. 뭐 이런 희망적인 기사를 내기도 했는데 그죠? 뭐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아직까지는 뭐 끝나봐야 아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자, 그러나 검찰의 위법이라는 판단 자체가 모빌리티 업계 자체는 크게 위축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검찰이 일단은 기소를 했다는 건 이제 공식적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는 얘기고 재판이 진행된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사업을 이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 정도 큰 어떤 재판에 이제 따라다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디펜스를 하고 변호사랑 여러 가지를 상의해야 되고 그런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간도 그렇고 제대로 사업을 사실 영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면 그런 정도의 굉장히 정신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투여하고 힘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과연 누가 그런 것들을 무릅쓰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사업 자체가 위축이 되면 당연히 투자 유치도 뭐 매우 어려워지겠죠.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택시 개편안이 만들어진 이후로 사실상 모빌리티 업계의 투자 유치는 거의 죽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현장에서는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이제 뭐 이미 그래 왔고 이번에 이제 검찰이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사실은 투자 유치가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는 타 업종에 있는 스타트업들 역시 위축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검찰의 판단을 보니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법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영역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타산지석 삼는다고 이거 큰일 나겠네 이런 생각이 아무래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실 뭐 저는 사업을 하는 입장이니까 새로운 사업을 벌인다는 건 뭐 기득권이나 기존의 법률 체계에 위배될 가능성이 늘 있어요. 늘 있는 거죠, 사실은. 그죠? 네. 뭐 일례로 제가 지금도 이제 그런 이제 전자계약 서비스라는 게 뭐 단순히 전자계약 서비스가 아니라 결국은 이제 이 온라인을 통한 일종의 법률 서비스의 범주처럼 이제 갈 수도 있는데 이런 사업들도 사실은 기존의 법률 체계에서는 굉장히 이제 해석이 모호하기 때문에 사업을 좀 확대하거나 사업을 뭔가 규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이게 거대한 지금 우리가 타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막 눈에 보이고 막 실생활에 영향을 주고 이런 되게 거대한 뭔가 큰 어떤 사업만 이렇게 위배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장에 있는 스타트업들은 뭐 그 사업의 규모나 사업 모델 자체가 굉장히 소박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이런 법률 체계에 위배될 가능성들을 늘 떠안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경우가 명백한 불법이어서 이런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현행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거나 옛날 법인 거죠. 옛날 법이거나 아니면 현행법의 해석이 애매한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를테면 뭐 제가 예전에 이제 일했었던 의료 쪽에서도 뭐 지금은 이제 법조항이 2016년부터 바뀌었습니다마는 뭐 예를 들면 전자차트다 그러면 그거를 그 전자차트 프로그램이 뭐 병원 내에 있는 컴퓨터 안에 깔려야만 한다 막 이런 조항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 이건 이제 지금은 이제 개선이 됐기 때문에 적절한 사례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불과 2016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은 병원 안에 있는 컴퓨터 안에서만 이제 그런 전자차트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클라우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이제 쓸 수 없었던 것이죠. 이를테면 이런 법들이 지금 현재도 굉장히 여러 군데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편 타다 사업을 꾸준하게 반대해온 반대 측에 서 있었던 김경진 의원은 어,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 검찰의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아주 날카로운 참 멘트를 날려주셨어요. 네,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나 싶은데 또 이제 택시 업계도 더 날을 세웠죠. 당장 운행을 중단하라.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처럼 이 불씨가 꺼지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7월, 8월 이때 모빌리티 방송을 많이 해드렸을 때, 야, 이 불씨가 좀처럼 꺼지지 않는데 택시 개편안이 나왔으니 어찌됐든 뭐 어떤 방향으로든 누군가는 많이 아쉽더라도 어쨌든 좀 이게 이제 이런 불씨가 좀 꺼지고 봉합이 돼서 사업은 어쨌든 한 방향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이 불씨가 지금까지도 올해 연말로 치닫고 있는 지금까지도 결국 꺼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이게 어쩌다 이렇게 왔을까? 뭐 제가 이제 지금부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자,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아쉬움은 양측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양측 모두에게.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일단은 검찰이 타다를 기소했으니까 제가 정부와 타다만 두고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정부에게 아쉬운 점은요, 굉장히 명확해요. 제가 이 방송을 몇 차례 모빌리티 관련했을 때도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자, 입법을 하든, 뭐, 기소를 하든, 지금 이 이슈가 터진 게 하루 이틀이 아닌데, 그렇다라고 하면 아예 초장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취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타다는 1,400대 규모로 늘어나 있고, 차량 숫자가, 그리고 수천 명의 드라이버가 존재하는 상황에, 게다가 많은 고객들은 이미 이런 고품질의 운송수단의 맛을 본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 뭡니까? 타다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형태의 운송수단에 대한 경험들, 그리고 그 생태계들이 상당 부분 이제 구축이 돼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까지 어쨌든 지금 계속 애매한 스탠스를 취했다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자, 물론 명백한 불법이라면은 규모가 아무리 큰 사업이라도 규제하는 게 맞죠. 뭐 예를 들어 뭐 불법 뭐 도박을 하는데 뭐 그 사업이 뭐 거기 뭐 수천 명이 막 맨날 모여서 한다 뭐 이 수천 명 어떻게 할 거냐 이거랑은 좀 다른 얘기죠. 그죠?
명백한 불법이라면 당연히 그건 당장이라도 규제하는 게 맞죠. 그러나 이제껏 사실은 명백히 불법이다, 합법이다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이제 검찰 기소라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부분은 사실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초장에 이 사업이 생겨나는 꿈틀꿈틀 생겨나는 그 초기에 자, 우리 정부 입장은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여객운수사업법에 안 맞습니다. 뭐 이러이러한 예외 조항을 이용했다고 하지만 이게 법의 취지와 맞지 않으니 이거는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런 스타트업들 아예 이제 하지 마세요. 뭐 손도 대지 마세요.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지금 뭐 사업은 사업대로 막 벌려놓고 또 심지어는 투자자들까지도 이제 잘 이제 설득이 돼서 투자까지 받았는데 뭐 딴 얘기지만 뭐 김경진 의원님이 이제 여기 투자한 회사들도 처벌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죠. 아무튼 그렇게 일이 벌어진 상황에서 뒤늦게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사실은 이제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물론 이제 정부의 셈법이 간단치만은 않았으리라 생각은 됩니다. 뭐 택시와 타다, 또 타다를 대표로 하는 어떤 스타트업 업계, 택시를 대표로 하는 기존의 운송 업계, 이 업계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게 그런 이제 셈법이 뭐 쉽지는 않았겠죠. 뭐 그리고 뭐 우리 다 알잖아요. 그 어쨌든 정부라는 건 또 선거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좀 더 마이너하게 막 파고 들어가면 그 국토부를 맡고 있는 여러 공무원들의 또 이해관계 뭐 이런 게 이제 뭐 간단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이제 그럴수록 사실은 초반에 좀 더 명확한 입장을 보여주셨어야 그래야 그게 진짜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는 정부이고 뭐 창조 경제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정부의 모습은 사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예. 뭐 돈 풀고 하는 거 다 좋아요. 돈 풀고 하는 거 다 좋은데 돈이라는 건 제가 뭐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뭐 여전히 돈이 필요한 스타트업들은 많지만 그러나 정말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냥 좀 된다 싶으면 어쨌든 돈은 어디서든 들어와요. 사실은 정부가 굳이 뭐 그죠? 그 풀지 않더라도 그런데 이런 어떤 규제에 대한 입장 이거야말로 정말 정부의 역할이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초반에 명확한 입장을 보여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타다에게도 사실은 아쉬움은 있어요. 저도 같은 업계에 있지만, 자, 보면 타다가 거의 유일하게 성공한 모빌리티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그리고 상당 부분 업계의 맏형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모두가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뭐 그런 정부의 뭐 뭔가 간담회가 있거나 뭐 조율할 일이 있으면 어쨌든 늘 타다는 이제 초대가 됐고 물론 이제 사실은 여기에 가려진 게 이제 카카오가 있죠. 카카오가 있는데 카카오는 좀 약간 뭐 글쎄 모르겠어요. 여기서 굳이 얘기하자면 스타트업스럽지는 않으니까 거긴 사실은 뭐 네이버 카카오는 이미 대기업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어쨌든 타다가 사실은 뭐 스타트업 분야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성공한 그런 모빌리티 사업이었는데 그리고 맏형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런 위상에 비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대정부, 대택시, 뭐 대시민, 대언론을 향한 그런 활동들은 조금 떨어졌다. 특히 택시 업계 대비해서는 한 수 아래였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법의 해석이 애매할수록 그죠? 법의 해석이 애매하면 이거 어떻게 되나요? 일종의 유권 해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절대적인 뭐 무자르듯이 딱 자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뜻은 결국 어떻게 보면 이건 여론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런 본질을 잘 파악하고 타다가 잘 대응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타다가 너무 순수하게 그냥 뭐 A면 A, 뭐 B면 B, 눈이면 눈, 뭐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약간 대응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정부 인사와 또 뭐 타다 측의 대표들이 막 직접적인 설전을 벌인다든지 이런 일들이 초반에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리고 또 최근에 입법을 앞둔 시점에서 뭐 갑자기 그죠? 이것도 사실 많은 사람들을 좀 놀라게 했는데 갑자기 1만 대 증차하겠다 발표를 하니 어떻게 보면 좀 꺼질 만한 불씨도 다시 키우고 또 어떻게 보면 뭐 굳이 뭐 직접 대응을 하지 않아도 그냥 시간 지나면 넘어갈 건데 뭐 그걸 또 굳이 막 이렇게 대응을 하심으로써 어떻게 보면 불쏘시개처럼 막 이제 불을 또 일부러 피우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긴 있었죠. 예. 뭐 날아오는 짱돌을 뭐 이렇게 뛰어가서 맞았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그게 말처럼 쉽냐 스타트업 입장에서 뭐 대언론 관계 뭐 대 뭐 시민 관계 대정부 관계 이런 거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러나 조금 이건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시작할 때 어쨌든 예외 조항으로 시작했다는 거는 뭐 알긴 아셨을 거잖아요. 그리고 늘 그렇게 타다는 얘기 했으니까 이건 우리 예외니까 괜찮잖아요 라고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내부에서도 그런 예외 조항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아셨다라고 하면 저는 좀 더 노련하고 신중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저 역시 스타트업 업계 한 사람이고 당연히 타다의 입장에 좀 더 서 있는 사람이에요. 팔이 안쪽으로 굽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나 객관적으로 아쉬운 건 아쉬운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단순히 타다에게 쓴소리를 한다라기보다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사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별로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화에 대해서 사실 그다지 좋아하지 않거든요. 사업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사업은 연구실의 연구도 아니고요. 뭐 동아리에서 하는 뭐 무슨 뭐 작품 발표회도 아니에요. 사실 스타트업이 아무리 작고 뭐 아무리 뭐 우쭈쭈 이렇게 막 그런 뭐 창조 경제 뭐 이런 환경에서 잘한다 하더라도 사업은 사업입니다. 냉정한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뭐 여론에 대한 관리나 뭐 정부와의 관계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놓치지 말으셨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놓친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고요. 스타트업들이 이런 부분에 특히 약하기 때문에 이뭐 일종의 자성의 목소리처럼 제가 얘기하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 뭐 그렇지 않아도 그 속쓰린 타다에게 제가 굳이 이런 쓴소리를 하는 모양새가 됐는데 뭐 이건 제가 굳이 뭐 타다에게 뭐 어떤 뭐 감정을 갖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여튼 양측의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만나서 결국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아쉽고요. 정말 우려가 많이 됩니다. 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쨌든 이제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스타트업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걱정이 사실 많이 돼요. 한편 보면 이미 유사한 산업이 이미 있어요. 이런 사례가 뭐 이렇게 크게 불거지진 않았지만 바로 헬스케어 분야죠. 규제에 막혀서 이미 해외, 뭐 심지어 중국에 비해서도 뭐 많이 뒤떨어져 있고요.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는 실력 있는 업체들은 뭐 벌써 짐 싸서 해외로 나갈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모빌리티도 결국 이런 헬스케어 같은 수순을 밟게 되겠죠. 좀 씁쓸한 얘기인데요. 법의 경계가 애매한 영역에서, 법의 해석이 애매한 영역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회사들은, 회사의 대표님들은, 자, 당장 일단 규제 리뷰 한번 해보시고요. 대응 방안, 시나리오 플래닝도 한번 꼭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런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셔서, 부디, 몸 조심하시고, 현명하게 잘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더 이상 스타트업이 사업 모델 하나만으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 관계, 사회적인 어떤 흐름 이런 것들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잘 대응하시면서 잘 살아남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좀 씁쓸한 하루였네요. 오늘 이슈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디토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보십시오. 구독과 알림과 좋아요와 댓글,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그래야 또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컨텐츠를 같이 즐길 수 있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네, 오늘도 대한민국 IT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그리고 지금 한참 힘드실 타다에 또 계시는 많은 임직원 여러분 힘내십시오. 잘 풀리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